안녕하십니까? LH 인천지역본부 한순희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까지 검토된 주요 내용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과정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동암역 남측 사업 대상지의 개요, 기초 현황조사, 사업계획안,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양 가격 및 분담금 추정,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갑 사업의 개요입니다. 1차 설명회 때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린 후 사업의 특징 및 주민재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요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워 저희용, 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지역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동암역 남측은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에 해당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 이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총 79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말 사전 주민 참여 의향 30% 미만의 21개 후보지는 철회되었고 동의율 미확보로 1개 후보지가 반려되어 현재 57개 후보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천 동암역 남측 후보지는 2021년 5월 26일 4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규제 완화입니다.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거나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이 연동해서 증가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기부채납 면적은 15%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공단공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사업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1년 내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단공고 6개월 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정 제한이 반려됩니다. 세 번째, 현물보상 제도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이 도입 의결된 21년 6월 29일 이전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등 신규 건축물로 현물보상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인허가 이원화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크게 지구지정 단계와 복합사업계획 승인 단계로 구분되며 지구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복합사업 승인권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이원화된 승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공람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협의체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LH 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설사 브랜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위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본 자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및 상가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개발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물 보상의
우선 공급 가격 할인, 특수상황 소유자 보호, 생활 SOC 확충 등에 모두 활용됩니다. 다음은 주민재정착 지원 방안으로 현물보상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까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물보상이 가능하며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인천시의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1+1 공급에 대하여는 보상금 총액이 주택 두 채의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1+1 주택이 가능하며 60 이하를 포함한 신축 주택 두 채를 현물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소유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신축 주택 두 채의 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시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현물보상 약정일로부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신축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일 21년 2월 29일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는 무주택 구성원일 경우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비주택 현물보상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가된 비주택 현물보상 요건은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협의양도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보상금 총액이 큰 대형 상가 건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택과 같이 1+1 공급이 가능하며 보상금 총액 한도 내에서 세 채 이상의 비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으로 현물보상받은 건축물의 가격은 보상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상가 등 현물보상 공급 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의 동일성, 영업보상 여부, 보상금 총액 등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 경우 소유한 근생시설을 임대한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계획은 향후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상가 소유자분들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지 등 소유자가 양호한 입지의 상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소득 보전 지원으로 임대소득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2주 기간 동안 임대소득 보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재정착 지원 방안 중 이익공유형 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내용입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또는 실거주 소유자를 위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우선 공급가액의 50에서 80%로 분양하는 제도이며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별도의 임대료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익공유형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환매 시의 시세 차익은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착을 원하는 무주택 세입자나 주거용 건축물 1주택 소유자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지원 방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를 통해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이주비 및 분담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1주택자의 경우 70% 이내로 LTV 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별 기존 대출 규모와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대상지 개요입니다.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과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면적은 약 53,000제곱미터, 16,000평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과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21년 5월에 국토부 제4차 선도사업 후보지구로 선정되어 그해 6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대상지 현황조사를 통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현황조사 내용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81.3%, 준주거지역 18.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토지 지목은 대지가 80.2%로 가장 많으며 소유 현황은 개인이 약 78.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626명이며 그중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62%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소유자가 24%, 상가 등 그 외 소유자가 14%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150동으로 약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2층이 가장 많고 건축 연도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약 80%,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67%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지 내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1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였으며 22년 하반기부터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아파트의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22년 12월 기준으로 각각 마이너스 5.18%, 마이너스 4.58%로 이는 인천시 평균인 마이너스 4.64% 대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성 분석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계획안으로 향후 복합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계 결정안입니다. 후보지 발표 당시 지구계는 좌측 도면과 같이 일부 필지를 가로질러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향후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십정동 2개 필지와 간석동 도로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 면적이 약 1,583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예정입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 500%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대상지의 일조 영향을 감안하여 용적률 약 420%, 계획 고수는 1,800고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용적률은 기본 구상을 통해 추정된 용적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지구 지정 이후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상한 용적률 500% 이내에서 최적의 설계안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은 법에서 정해진 역세권 공공임대 비율 15%와 공공자가주택 10%를 적용하고 자녀 세대 중 우선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율에 따라 계획된 주택 공급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의 평형별 건설호 수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예시 자료로 추후 선호평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평형의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계략적인 기본 구상안입니다. 단지 내 9개 동 최고 35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상가는 최대한 역에 근접한 도로변으로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구상도는 향후 인허가 과정과 설계 공모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주택계획 및 단지 내 상가 등의 배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본 구상안의 조감도입니다. 5번째, 분양가격 및 분담금 추정입니다. 사업 여건 변화, 분양가격 추정 방법, 일반 분양 및 우선 공급 가격 추정,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후보지 발표 당시와 달라진 사업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금리도 함께 상승하여 추정사업비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는 하락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의 일반 분양 가격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변동성 높은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양 가격 추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 가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종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종후 택지비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컨설팅을 의뢰하여 예상 공사 착공 시점인 2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부터 착공까지 약 4년 동안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추정하였고 가산비는 관련 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으로 안반 굴착 공사비, 특수공법 공사비, 친환경 주택 건축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도심복합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보다는 우선 공급 주택의 할인율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가격 추정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추정 기준 연도는 2027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의 표를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의 일반 분양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9천, 우선 공급 금액은 4억 1천에서 4억 5천으로 약 4천만 원의 차이가 있으며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의 경우 일반 분양 금액은 6억 1천에서 6억 7천, 우선 공급 금액은 5억 5천에서 6억 1천으로 약 6천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 대비 우선 분양 금액의 할인율은 약 8에서 9%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건물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가 변동되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가로축을 보시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우선 분양가도 할증되어 할인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6% 증가했을 때에는 오히려 일반 분양가보다 우선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와 시세의 영향을 받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발생되는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우선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2천이 높아져서 6억 6천으로 확정될 경우 주민분들께서 받으시는 우선 분양가는 2천이 낮아져 할인율은 약 15%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정 분담금 산정 방법입니다. 우선 공급 주택 분양 가격에서 종전 간평 추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가액이 공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자산 간평금액 추정금액은 건물가액을 포함한 가격이며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건물가액은 경과연수, 리모델링 여부, 건물 관리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업진의 각 물건에 대한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간평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 분담금은 주민분들께서 이해가 편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점포 겸용주택,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의 추정 분담금입니다. 다세대 예시표본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소로 이하 도로에 접하는 필지 중 선정하였습니다. 이 예시표본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하여 약 16평이며 종전 평가 금액이 건물 가액을 포함하여 약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주택 1호의 현물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을 받지 않고 상가를 받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상가 소유자 등 분양 후 잔여 면적에 대해 종전 간평 금액 내에서 후순위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는 주택 1호를 분양받는 경우 추정 분담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가에서 종전 감평 금액을 제하여 분담금이 정해지며 우선 분양가인 4억 1천에서 4억 5천에서 보상가인 1억 2천을 빼면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수준의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실거주 소유자분들께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형 주택 50%를 선택하실 경우 납부하시는 추정 분담금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익공유형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약 4억 3천에서 4억 9천만 원 수준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단독주택 표보는 대지면적 약 46평, 건물 연면적 약 78평을 기준으로 종전 평가 금액은 약 5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주택 전용 면적이 주택 최소 분양 면적인 60 이하 전용 면적 두 채의 면적을 초과하면 1+1 주택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분양 면적이 59제곱미터일 경우 59 더하기 59, 즉 118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1 주택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약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인 약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1+1 주택을 분양받으실 경우에도 분양 면적에 따라 약 3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점포균형주택은 대지면적 약 50평, 건물 연면적 약 56평의 건물로 종전 평가 금액은 약 6억 1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전용 면적에 따라 1+1 주택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1+1 주택을 받으실 경우에는 분양 면적에 따라 약 2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 외에 상가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 보상가액에서 주택 우선 공급 금액을 제한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상가를 후순위로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 근린생활시설 표보는 준주거 지역 중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대지 면적 약 78평, 건물 연면적 약 120평의 건물로 종전 평가 금액은 약 22억 1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분은 보상금 내에서 주택 1+1과 상가 등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을 상가로 분양받거나 보상금 내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선택하여 선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1+1로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잔여 보상 금액 11억 5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 규모로 상가를 분양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주민설명회 이후 23년 6월에 국토교통부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예정입니다. 7월에는 주민공단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후 동의율 확보 시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복합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추진 일정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동안면 남측 도심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분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3인을 주민 추천 1인, 지자체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을 3인을 선정하여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합니다. 2번,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3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4번, 지구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물 보상이 가능한지. 지구외 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 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5번, 21년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현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만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현물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6번, 자녀 또는 부부간 증여의 경우 현물 보상이 가능한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현물 보상은 받으실 수 없고 상속이나 이혼 등 불가피한 소유권 이전 시에만 가능합니다. 7번, 지분 소유인 경우 일부 공유자가 현물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주택 현물 보상은 지분 소유 토지가 인천은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8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인천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주택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공유자인 경우 공유자 전부가 동의하여야 주택 현물 보상이 가능합니다. 9번, 지분의 2개의 물건 소유자인 경우 물건마다 1+1 보상이 가능한지. 이때 다수의 물건의 보상가액과 주택 전용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합산한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 주택은 1+1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 현물 보상은 비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소유자는 공람 공고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세입자는 지구 지정 3개월 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 이전비가 지급되며 이사비는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11번, 영업보상 기준에 대하여 사업 인정 고시일인 지구 지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통상 4개월의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 등을 평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12번, 현물 선납 시 양도세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현물 선납액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13번, 취득세에 대해서는 종후 부동산 가액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을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50에서 75% 경감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배제됩니다. 동의서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민공람공고 이후 동의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다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민분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